안녕하세요. 어둠의 연력학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배방정식 중 에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강의도 연력학 개념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므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시작합니다. 지난번 질량에 대한 강의에서 지배방정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었죠. 처음 상태에서 들어온 양을 더하고 나간 양을 뺀 다음 생성된 양을 더하고 사라진 양을 빼면 나중 상태가 된다. 에너지도 똑같이 이 지배방정식을 적용합니다. 질량 보존 법칙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죠. 공식적인 표현은 고립계에서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우주는 고립계로 알려져 있어서 결국 우주의 에너지 총합은 일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단지 형태만 바뀌면서 에너지가 저장되고 전달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질량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지배 방정식도 생성된 양과 사라진 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처음 에너지에 들어온 에너지를 더하고 나간 에너지를 빼면 나중 에너지가 된다. 이거는 질량 지배 방정식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처음 에너지와 나중 에너지는 질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온 에너지와 나간 에너지는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질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에 같이 가지고 들어오는 에너지가 되겠고요. 다른 하나는 경계를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경우입니다. 먼저 질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 처음 에너지, 나중 에너지, 그리고 들어온 에너지 중에 질량이 가지고 오는 에너지는 이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다른 물리 시간에서도 배웠던 개념으로 이제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분자의 미시적인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입니다. 분자의 미시적인 에너지. 그래서 이 미시적인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은 이제 병진 운동, 회전, 진동 운동이 있겠고요. 위치 에너지라고 하면은 이제 분자 간 결합에 대한 에너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설명이 어렵다면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내부 에너지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 내부 에너지는 이제 온도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내부 에너지도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질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썼을 때 이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량이 m이다 라고 하면 총 질량은 me 가 되는 거죠. m에다 2를 곱한 값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음으로 경계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1과 열이 있습니다. 즉 1과 열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 같은 경우는 압력의 차이로 인해 부피가 변하면서 이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고, 열은 온도의 차이에 의해 엔트로피가 변하면서 전달되는 에너지의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엔트로피라는 것은 이제 다른 강의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에너지 지배 방정식을 기호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이니셜 플러스 에너지 인 마이너스 에너지 아웃은 에너지 파이널이다. 여기서 이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질량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였죠, 앞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니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그리고 이니셜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연력학 문제에서는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작다고 가정을 해서 이 내부 에너지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크다면 모두 고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에너지는 이렇게 내부 에너지 처음 에너지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건 나중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내부 에너지로만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들어오고 나간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질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온 열 그리고 들어온 일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나간 에너지도 똑같이 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 닫힌 개에 대해서 우리 에너지 지배 방정식을 써봅시다. 닫힌 개라는 거는 질량은 출입할 수 없고 경계를 통해서 일과 열은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개를 말하죠. 그래서 이 질량에 의한 에너지 출입이 없습니다. 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 에너지 UI 더하기 들어온 에너지는 1과 열, 열과 1, 나간 에너지도 열과 1, 그리고 나중 에너지는 UF가 됩니다. 이걸 다시 쓰면 이 처음 에너지를 이쪽 항으로 옮기고 이 열과 1을 합쳐서 표현을 하면 결국 델타 U는 Q 플러스 W가 됩니다. 즉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들어오고 나간 열의 합과 들어오고 나간 일의 합과 같다 라는 식인데요. 이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닫힌 개에 대해서 쓴 제 연력학 1법칙입니다. 근데 이 식을 델타 U는 Q-W로 배운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대체 어느 공식을 써야 하느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계산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첫 번째 식 플러스로 두는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일의 부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델타 U는 Q-W 같은 경우는 기체가 한 일이 플러스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처음에 이 연력학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쓸모없는 열을 가지고 우리가 좀 유용한 일을 얻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이 된 학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넣어준 열, 기체가 받은 열이죠. 이게 이제 플러스로 보게 된 거고, 반대로 사람들이 얻은 일, 기체가 해준 일을 다시 플러스로 본 겁니다. 그렇게 식을 맞추다 보니 이 기체가 한 일이 플러스가 돼서 결국 이렇게 식이 나온 게 된 거고요. 저는 근데 이제 이 지배방정식의 이 지배방정식의 그 컨셉을 유지하는 관점에서는 델타 U 플러스 Q, 델타 U는 Q 플러스 W로 두고 기체가 받은 일을 플러스로 두는 것을 더 선호를 합니다. 이게 더 직관적이기도 하죠. 들어온 건 다 플러스, 나간 건 다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대신에 이 식과 이 식을 쓸 때 이 일을 계산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이때는 이 압력을 부피에 대해서 적분한 값이 1이 되고요. 이 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 차이만 알고 있으면 어느 식을 쓰든 상관은 없어요. 질량이 출입하지 않는 닫힌 개에 대해 에너지 지배 방정식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질량이 출입할 수 있는 열린 개의 에너지 지배 방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량이 출입할 때에는 유동일 또는 유동 에너지가 추가로 고려가 됩니다. 들어온 에너지에서 경계를 통해 일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고 했었죠. 이 열린 개에 대해서는 질량이 출입하는 이 부분도 경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이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계를 통해서 질량 M이 부피 V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압력이 P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1 PV가 추가로 행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질량 M이 원래 들어올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내부 에너지 U가 있는데 이 경계를 통해서 PV만큼 일을 해준 거고 일을 더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U 플러스 PV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질량이 출입될 때에는 항상 동반되는 경계일이기 때문에 이 PV를 같이 이 내부 에너지와 묶어서 H, 엔탈피라고 부르는 새로운 물리량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즉 엔탈피의 정의 자체가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계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질량에 대해서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 즉 이 엔탈피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열린계 에너지 지배 방정식을 다시 쓰면 처음 에너지는 UI였죠. 그리고 들어온 에너지는 질량이 가지고 들어온 에너지, 그리고 들어온 열, 그리고 들어온 일. 여기서 일은 이 질량 경계 일은 제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요. 왜냐면은 이미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나간 에너지는 질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열이 나가고 일이 나가죠. 그래서 나중 에너지가 됩니다. 이거는 앞에 이제 닫힌 계에 대해서는 엔탈피가 고려가 안 됐지만 열린 계에 대해서는 엔탈피를 추가로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정상 상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열린 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일정한 유속으로 질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그 말은 이 정상 상태라는 게 이제 항상 시간에 관계없이 상태가 일정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처음 에너지 UI와 나중 에너지 UF가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랑 이게 이제 지워지게 되고 이 엔탈피 부분과 열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 질량 유속을 m.in 이라고 하고 나간 질량 유속을 m.out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량 보존에서 m.in은 m.out과 같다는 걸 알고 있죠. 들어온 만큼 나가줘야 이 정상 상태에서는 개의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는 Q를 묶어서 써줄게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들어오는 양,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들어오는 일의 양,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이건 m.으로 묶어서 다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식도 되게 많이 보이는 식이죠. 그래서 이 연력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처음 설명했던 에너지 지배 방정식에서 파생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만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응용을 하면 되니까 굳이 여러 식을 따로따로 외우기보다는 이 에너지 지배 방정식의 개념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